능동적인 독서 태도예요. 영혼 없이 책 읽지 마세요 이거지. 독서는 책과 독자 사이의 소통이다. 그저 종이 위에 글자를 따라가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적힌 종이를 잠시 뒤적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선인들은 책과 책을 읽는 사람이 소통함으로써 책의 정수를 들이마실 수 있으면서 책과 책을 읽는 사람이 소통한다. 그러한 독서는 의문을 품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했었다. 17세기 박세채 씨는 독서 천설에서 책을 읽고도 의심을 품을지 모르는 것은 이제 막 배움을 시작한 사람들의 병통, 문제다 라고 하면서 글 속으로 들어가 의문을 가지고 의문이 풀릴 때까지 생각하는 능동적인 독서 태도를 강조했다. 의문의 심화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진정한 알매 이르는 것, 즉 치지라고 하면서 독서의 목적, 치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궁격과 완미를 제시했다. 궁격이란 의문을 품고 늘어져 끝장을 보는 집중과 몰두, 완미는 천천히 뜻을 되새기고 음미하면서 알아가는 방식의 공부다. 천천히 끝장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독서하세요. 그 와중에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성호사설로 잘 알려진 이익은 독서에 있어서 의문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어때? 이익도 의문을 가져라. 이게 기본이야. 질서를 강조했다. 질서. 야, 줄 서. 질서를 지켜야지. 그 질서 아니에요. 질서란 책을 읽다가 그때그때 떠오른 생각을 메모해두는 방식의 독서를 말한다. 메모해라. 송대의 학자인 장제가 책을 지을 때 집안 곳곳에 붓과 벼루를 놓아두고 간혹 밤중에 의심되는 바가 있으면 벌떡 일어나 등불을 가져다 메모한 것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설명한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첩이랑 볼펜 항상 들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익은 이러한 장제의 태도를 본받아 자신이 경전을 읽다가 떠오른 의문을 그때그때 기록해 둔 걸 바탕으로 사서, 삼경, 질서, 근사록, 질서 등의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또한 이익은 논어 질서의 서문에서 주자의 책을 읽으며 조금도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고 책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주자의 해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체득한 독서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책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잘못된 독서지. 세 번째 단락. 이익은 의문을 품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옆길로 잘못 들어 곤란을 겪은 뒤 어렵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에 견주었다. 남의 도움을 받아 단번에 목적지에 독살한 사람과 달리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어떤 사람, 의문을 하고 답을 잘못 찾아본 사람이 다음번에 혼자 길을 갈 때 길을 잃고 헤맬 가능성이 적다. 이익은 책의 내용에 대한 강론과 토론을 통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이택, 뭐라고? 강론과 토론. 가르쳐보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사제간, 문생간의 토론을 통해 책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강론과 토론을 통해서 의문을 해결해 깨달음을 투철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라. 순서대로. 토론이라는 심화 단계를 통해 책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 바로 이게 능동적인 독서다. 능동적인 독서. 의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메모하고 토론도 하고 곧이곧대로 책이 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것들. 최근 뭐 읽고 있는 책 있어요? 알겠습니다.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책 속에 있는 문자를 해독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책의 구절구절에 담겨있는 숨겨진 의미까지 파악한다라는 것이다. 책을 통해 진정한 알매에 이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구절구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 독서의 과정에 의문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고 몰두하는 궁격. 책에 담긴 뜻을 되새기고 음미하는 천천히 맛을 본다. 완미.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메모를 그때그때 기록해두는 메모한다. 질서 등을 실천함으로써 책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고 보았었다. 1번 문제는 사실 단어뜻 물어본 거니까 거저의 문제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건 2번인가? 보러 갑시다. 무릇 사람은 처음에는 의심이 아예 없다가 조금씩 의심이 들게 된다. 한참 지나면 구절구절 글자마다 의심나지 않은 바가 없다. 책을 읽으면 의심하게 되어 있어. 1번 책과 독자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쁘지 않죠. 서로 소통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지. 소통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심도 안 생겨. 1번 맞는 말. 의심이 있다가 의심이 없는 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얻었다고 할 수가 있다. 책을 읽으면서 의심을 심화하고 의심을 해결하는 치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옆에 단락으로 넘어올까요? 치지 무슨 뜻이었어요? 궁극적 목표, 진정한 알매 이르는 것. 그러면 치지 밑에다가 진정한 알매 이름. 알매 이름.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2번 괜찮아. 처음에 의심 없던 것이 어찌 참으로 시원술에 두루 통해서 그랬던 것인가. 책을 읽으면서 의심이 생기지 않는 것은 능동적인 독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쁘지 않죠. 능동적인 독서를 지니지 못했다. and 책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번 장자가 말한 의심이 없는 곳에서 의심을 내서 살핀다라는 건 대개 이를 이르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이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도달할 수가 없다. 생각해라 이거죠. 책의 내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음으로 체득하는 독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해라 괜찮죠. 옛사람의 의심의 유무를 갖고 자기 공부가 진보했는지 진보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봤다. 공부가 진보했어. 언제? 의심했을 때. 진보하지 않았어. 언제? 의심하지 않았을 때. 5번 책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책을 읽기 전에 자신의 공부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이택, 일단 이택이라는 거는 뭔데? 다른 사람에게 강론하고 토론하는 거지. 자신의 공부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게 이택이다. 일단 그 말 자체가 틀려낸 거죠. 됐을까? 그래서 정답은 5번. 끝.